드럭리 건부방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 대비 제4과목 노동시장론 총정리 시작합니다. 노동수요.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동의 가격, 임금.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노동수요는 증가한다.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해당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클수록 유발 수요인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다른 생산 요소가 노동과 대체관계인 경우 다른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노동 생산성의 변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노동량은 감소한다. 생산기술의 진보. 자본전략적인 생산기술의 진보는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하는 생산물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노동 비용이 총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다른 생산 요소와 노동과의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큰 경우,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노동 수요 예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단기 생산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생산물 단가는 100원이고 단위당 임금은 150원이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노동의 한계 생산량의 시장 가격을, 즉 생산물 한 개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노동의 한계 생산량과 한계 생산물 가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설명. 노동 투입량이 0 단위일 때는 이전 단위가 없으므로 한계 생산량은 0, 한계 생산물 가치는 100원 곱하기 0개, 즉 0원이다. 노동 투입량이 1 단위일 때는 총생산량이 2이고 이전 0 단위의 총생산량인 0을 빼면 한계 생산량은 2개이며 한계 생산물 가치는 생산물 단가인 100원 곱하기 2개, 즉 200원이다. 계속해서 이 단위의 총생산량인 4개에서 이전 1 단위의 총생산량인 2개를 빼면 한계 생산량은 2개이며 생산물 단가 100원 곱하기 2개, 계산하면 한계 생산물 가치는 200원이다. 3 단위의 총생산량 7개에서 이전 단위의 총생산량 4개를 빼면 한계 생산량은 3개, 100 곱하기 3개, 즉 300원이다. 이렇게 계속하여 계산해서 나타낸 표이다. 기업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임금이 같아질 때 이윤극대화에 이르게 되므로 두 가지 조건이 일치하는 4 단위가 최적 고용량에 해당한다. 노동의 한계 생산량. 예제. K 제과점의 종업원수와 하루 케이크 생산량이 다음과 같다. 케이크 단가는 10,000원이다. 종업원수가 2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 생산은 노동의 투입이 한 단위를 증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총 생산량의 증가분을 말한다. 따라서 종업원수 2명일 때의 총 생산량인 18개에서 1명일 때의 총 생산량인 10개를 빼면 8개이다. 종업원수가 3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은 기업이 부가적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는 총 수입의 변화, 즉 생산요소 한 단위를 더 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 수입의 변화분을 말한다.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은 노동의 한계 생산량과 한계 수입을 곱하여 산출한다. 종업원수 3명일 때의 총 생산량인 23개에서 2명일 때의 총 생산량인 18개를 뺀 것을 종업원수 3명에서 2명을 뺀 노동 투입 1단위로 나눈 후 생산물 단가인 10,000원을 곱하면 50,000원으로 종업원수가 3명인 경우에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을 산출할 수 있다. 종업원 1인당 임금이 80,000원일 때 이윤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제과점의 종업원 수와 케이크 생산량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노동을 1단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얻게 되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기업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한계 비용으로서의 임금률이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즉, 기업이 이윤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노동 한계 생산물 가치는 임금률과 같다. 또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노동의 한계 생산량과 생산물 가격을 곱한 것과 같으므로 아래와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설명. 종업원수 1명일 때 한계 생산량은 종업원 0명일 때의 총생산량 0개를 1명일 때의 총생산량 10개에서 뺀 10개이며 여기에 생산물 단가인 10,000원을 곱하여 한계 생산물 가치 100,000원을 산출할 수 있다. 2 단위일 때 총생산량인 18개에서 1단위일 때 총생산량인 10개를 뺀 8개는 한계 생산량이고
이에 생산물 단가 10,000원을 곱하여 80,000원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계산하여 당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최적 고용량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종업원 1인당 임금이 같은 노동, 이 단위, 즉 종업원이 2명일 때이며 이때 케이크 생산량은 18개이다. 이윤 극대화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지점은 생산물 가격과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또는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즉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같아지는 지점이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과 노동 공급의 탄력성, 탄력성을 구하는 수식입니다.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 예제 1. A 회사는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하였다. A 회사의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은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하였으므로 120에서 108을 뺀 것을 감소 전이 120명으로 나눈 것에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120분의 12 곱하기 100은 10%이다. 임금의 변화율은 현재의 12,000원에서 이전의 10,000원을 뺀 2,000원을 원래의 임금인 10,000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20%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10%를 20%로 나눈 0.5로 산출할 수 있다. 예제 2. 어느 지역의 노동 공급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시간당 임금이 3,000원일 때 노동 공급량은 270이었고 임금이 5,000원으로 상승했을 때 노동 공급량은 540이었다. 이때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계산하시오. 우선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현재의 540에서 270을 뺀 것을 원래의 노동 공급량인 27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100%로 산출한다. 임금의 변화율은 현재의 5,000원에서 변화 전의 임금이었던 3,000원을 뺀 후 원래의 임금이었던 3,000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66.67%로 산출한다. 따라서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인 66.67% 분의 100%인 1.5로 산출된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 예제 1. 시간당 임금이 500원일 때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에서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했을 때 1,100명을 고용한 경우 이 기업의 노동 수요 탄력성을 계산하시오.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므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변화된 노동 수요량인 1,100명에서 이전 노동 수요량이었던 1,000명을 뺀 후 이전의 노동 수요량이었던 1,000명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10%로 산출한다. 임금의 변화율은 이전 시간당 임금인 500원에서 현재 시간당 임금인 400원을 빼고 이전 시간당 임금인 500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20%로 산출한다. 따라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20% 분의 10%로 0.5이다. 예제 2. 장단기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과 관련하여 장기 노동 수요가 단기 노동 수요보다 더욱 탄력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동의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도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노동의 대체 가능성은 단기보다는 장기에 커질 수 있으므로 장기 노동 수요가 단기 노동 수요보다 더욱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의 크기. 국민 경제의 총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도 증가한다.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노동 공급도 증가한다. 노동력의 질.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많은 능력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을수록 노동 공급도 증가한다. 일에 대한 노력의 정도. 노동자가 일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노동 공급도 증가한다. 임금 지불 방식. 직무가 개별 노동자들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개별 성과급 제도를 기업 전체의 집단적인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는 집단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여 노동 공급의 증대 효과를 도모한다. 동기부여와 사기. 종업원의 사기 양향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킴으로써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실질임금률. 기혼 여성의 실질임금률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배우자의 임금 수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교육 수준.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자녀의 수와 연령. 기혼 여성의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기혼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수용 태도. 기혼 여성에 대한 시간제 근무의 편의 제공, 기혼 여성의 노동력에 적합한 직무의 개발, 기혼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부가급여의 제공 등 기업의 수용 노력이 갖추어지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 전반적인 실업 수준. 사회의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을수록 취업 기회가 많으므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법과 제도적 요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사회적 요인. 사회나 기업의 문화와 의식이 개방적일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가계 생산의 기술. 가계 생산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진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충, 육아, 유아교육시설의 증설, 시장임금의 상승, 남편, 배우자, 소득의 감소, 자녀수의 감소, 출산율 저하, 가계 생산 기술의 향상, 고용시장의 유연화, 기혼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 개방적인 사회적 문화와 의식, 참가율을 낮추는 요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족, 출산, 육아 지원 장치, 시장임금의 감소, 남편, 배우자, 소득의 증가, 자녀수의 증가, 가계 생산 기술의 낙후, 고용시장의 경직, 기혼 여성의 낮은 교육 수준, 보수적인 사회적 문화와 의식, 편견, 성차별적 관행, 낮은 임금, 비정규고용 확대, 제한적 취업 집중, 혼인 여부에 따른 근로계층 격차 확대, 여가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노동 공급의 변화, 여가의 대체 효과, 임금 상승이 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여가 시간 대신 노동 공급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여가의 소득 효과. 임금 상승으로 전보다 적은 노동을 공급해도 전과 동일한 소득을 얻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공급 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이다.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노동 공급 곡선. 여가가 열등제라면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즉, 임금 상승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여가의 수요는 감소한다. 임금 상승에 따른 여가의 수요 감소는 노동 공급량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노동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여가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예제. 예제 1.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라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쓰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이다. 이유.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제 2. 임금 상승률에 따라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라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인지 쓰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 위거하여 이유를 설명하시오. 불확실하다. 이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와의 관계. 여가를 정상제로 볼 것인지 열등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노동 공급 곡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후반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란 노동 공급 곡선은 실질 임금이 낮은 수준에서는 우상향하다가 임금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후방으로 굴절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를 후반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라 한다. 그래프 설명.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우세하는 임금 구간에서는 노동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상향하다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우세하는 임금 수준이 넘어가면 임금은 충분하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금이 오름에 따라 후방으로 굴절하게 된다. 내부 노동시장. 의미와 형성 요인. 내부 노동시장의 의미. 하나의 기업 혹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대기업들 내에서 발전한다. 형성 요인. 숙련의 특수성. 특수한 또는 고유한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를 통한 전수가 불가능하고 기업의 내부 노동력만이 유일하게 소유하는 숙련을 말한다. 기업은 이러한 기업 특수적 숙련의 유지를 위해 기업 내부의 노동력을 유지하려고 하므로 내부 노동시장을 강화하게 된다. 현장 훈련. 실제 직무 수행에 이용되는 기술 및 숙련의 대부분은 현장 훈련을 통해 얻어진다.
그리고 현장 훈련은 숙련의 특수성과 상호작용하여 생산 과정을 통해 선임자가 습득한 기술과 숙련을 직접 전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은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관습. 작업장에서의 관습은 선례로 내려온 문서화되지 않은 규정의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관습은 노동에 대한 보수나 징계 등 노동관계의 각종 사안을 규율하게 된다. 노동 현장에서의 관습은 대부분 노동시장 내부의 고용 안정성에서 형성된 것으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과 단점, 장점, 고용 안정성과 승진 기회의 보장으로 기업에 대한 소속감이 향상된다. 기업 특수한 인적 자원 육성에 유리하다. 임금 및 근로 조건이 향상되므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우수한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확보와 유지에 유리하다. 승진 또는 배치 전환을 통한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기업에게 고임금 및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한 지불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단점, 인력의 경직성, 관리 비용의 증가, 핵심 역량에 대한 집중 곤란, 공정선 규범으로 인한 보상 차등화 곤란,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재훈련 비용의 증대, 노동조합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 확대. 노동시장의 분석이론, 내부 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 인적자본이론, 내부 노동시장이론, 기업 내의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말한다.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고용과 임금이 분리되어 결정되는데 여기서 임금은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노동통제, 협상력, 관습 등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외부 시장과의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 노동시장이론,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며 양시장이 서로 독립적이고 임금 및 고용의 구조에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1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2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해당한다. 인적자본이론, 인적자본의 투입량과 생산성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의 임금이 그의 타고난 노동력과 그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노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생산성을 나타내는 이유를 밝히며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사적 수익률, 개인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교육 투자에서 얻는 수익률, 사회적 수익률, 사회가 교육 투자,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등록금을 포함한 모든 교육 비용에서 얻는 수익률로 여기에는 교육에서 발생하는 외부 경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 즉, 사회적 수익률에는 측정하기 매우 어렵지만 정부의 교육 투자로 인한 건강 증진, 사회의 민주화 진전, 범죄의 감소,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사적 수익률을 높이는 정부의 개입 방법.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개인이 교육을 통해 얻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다.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다는 것은 정부의 인적자본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사적인 교육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부는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전환하고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장려, 교육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 능력 개발 체제 구축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적 수익의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자본 투자 방향, 연구개발의 투자 장려, 교육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학습휴가제의 지원 및 권장, 효율적인 직업발전 체제 구축,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 능력 개발 체제 구축,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보조 및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지출 감소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와 부정적 효과, 생활안정,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임금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득 분배의 개선, 저임금이 해소되므로 산업 간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가 개선된다. 산업 평화의 유지,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여 노사 관계가 개선되고 노동시장에서 산업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경기 활성화, 임금의 상승은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여 유효 수요, 총 수요를 증대시키므로 경제 활성화와 경제 성장,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정 경쟁의 확보, 기업 간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 거래를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며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다. 기업의 근대화 촉진, 기업에게 충격 효과를 주어 저임금에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업 경영의 합리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소셜덤핑 해소, 국가 간 경쟁에서 저임금을 무기로 한 소셜덤핑이 해소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최저임금제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해고를 불가피하게 발생시키는데 해고된 노동자가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취업할 수 있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복지국가의 실현,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근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된다. 위화감 해소,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 저소득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한다.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고용 감소 및 실업 증가, 최저임금제는 기업의 노동 수요량을 감소시켜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을 유발한다. 그리고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된다. 정부에 의한 노동시장의 통제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을 야기하며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한다. 노동시장에서 불법행위를 야기한다. 즉, 많은 실업자들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므로 노동시장의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기업의 경영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및 업종 간 경제활동 배분의 왜곡,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 소득 분배의 역진적 효과, 임금의 하반 경직성의 의미와 원인, 의미. 케인즈가 주장한 것으로 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의해 결정된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화하여 하락할 요인이 있어도 하락하지 않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요인, 노동자들의 화폐 환상으로 인한 역선택,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장기 근속 계약,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최저임금제의 존재, 연공급 임금제도, 국가급여의 의미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 의미, 유급휴일, 사택 제공, 사내복지기금, 퇴직연금 적립, 사용자부담보험료, 교육훈련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상화폐 임금 이외에 현물 보상 또는 연기된 보상을 의미한다. 기업 차원에서의 노동자 보수는 화폐임금에 국가급여를 더한 것이다. 국가급여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개별적, 집단적으로 지급하는 화폐임금이 아닌 형태의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국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정부의 임금 규제 강화에 대한 회피수단, 양질의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근로자 채용의 용이, 이직률이 높은 데서 오는 채용 및 훈련 비용 절감과 장기 근속유도 방편, 인사관리 수단으로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기업에 대한 충성도, 내부 통제 제고, 조세나 보험료 부담 감소, 근로자가 국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급여의 일부가 국가급여로 전환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감소한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의 의미, 정액급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전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 연차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총액. 초과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총액. 특별급여, 상여금, 선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총액. 보상적 임금 격차의 의미와 원인, 의미. 애덤 스미스의 임금의 보상 원리에 의하면 보상적 임금 격차는 어떤 특정 직종에 존재하는 직업의 불리한 점을 높은 임금으로 보상해줌으로써 그렇지 않은 직종과 균등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임금 격차를 의미한다. 원인, 고용의 안정성 여부, 고용의 불안정으로 실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해줄 정도로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작업의 쾌적성 여부. 어떤 직업의 작업 내용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 위험하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작업에서의 비금전적 불이익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교육 및 훈련 비용.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러한 직업에서는 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책임의 정도. 막중한 책임이 동반되는 직업의 종사자에게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평균 이상인 직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격차의 유형별 원인. 산업별 임금격차 발생 원인. 산업 간 노동 생산성의 차이. 노동조합의 존재.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 직종별 임금격차 발생 원인. 보상적 임금격차. 과도적 임금격차. 비경쟁 집단의 존재. 성별 임금격차 원인. 학력, 연령, 경력 등의 차이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차이. 남녀 간 차별 대우의 전통적 예시. 사회적 편견. 임금격차의 경쟁적 요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 관찰되지 않는 질적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 보상적 임금 격차, 균등화 격차.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기업주의 효율임금 정책. 학력별 임금 격차 원인. 노동시장의 학력별 분단 구조. 학력 간 노동 공급 사정의 차이. 학력의 선별장치로서의 기능. 학력 간 임금 격차의 전통적 관념. 승급, 승진과 관련된 노무관리상의 차별. 실업의 유형. 마찰적 실업. 직업의 탐색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노동시장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다.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실업이므로 마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완전 고용으로 볼 수 있고 이때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한다.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일치로 사양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즉, 산업 간 지역 간 노동의 이동성이 부족하여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케인즈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으로 케인즈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른 노동 수요의 감소로 건설업, 농업, 관광업, 음식료업 등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실업의 유형별 대체. 마찰적 실업. 구인 구직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 연결. 구인 구직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직업 안내, 직업 상담 등 알선기관의 활성화. 고용 실태와 전망에 대한 자료 제공. 기업의 퇴직 예고제. 구직자 세일즈. 경기적 실업.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총수요 증대 정책. 세율 인하 등의 경기 활성화 정책. 공공사업 등의 고용 창출 사업 확대. 교대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근무제도 변경. 통화량 증대.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수급 정책.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이주금 지원. 인접지역 및 타지역의 일자리 정보 제공. 미래의 각 부문별 노동력 수급의 예측. 직업 소개 보도 등 알선. 계절적 실업. 생산기술의 진보. 농가시설 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계절적 노동 수요 변동 요인의 통제. 생산성 임금제, 예제.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다. 어떤 기업이 2010년 근로자 수가 50명, 생산량이 100개, 생산물 단가는 12원, 자본 비용이 150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근로자 수가 50명, 생산량 120개, 생산물 단가는 12원, 자본 비용이 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할 때 이 기업의 2011년 적정임금 상승률을 계산하시오. 적정임금 변화율, 상승률은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 상승률보다 작거나 같다.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노동 투입량 분의 부가가치와 같다.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은 이전의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분의 당해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마이너스 1 곱하기 100과 같다. 2010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2010년 생산량 100개 곱하기 생산물 단가 10을 2010년 근로자 수인 40명으로 나눈 25원이고 2011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2011년 생산량 120개 곱하기 생산물 단가 12원을 2011년 근로자 수인 50명으로 나눈 28.8원이다. 따라서 2010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은
25원 분의 28.8원 -1에 100을 곱한 15.2%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임금제에 의해 적정임금 상승률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변화율과 결부시키고 있으므로 적정 상승률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변화율인 15.2%에 해당한다. 던롭의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세 가지 조건. 기술적 특성, 주로 생산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질이나 양, 그리고 생산 과정, 생산 방법 등이 포함된다. 노동조직과 경영조직에 관련된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 제약, 제품 시장의 형태와 기업을 경영하는 조건으로서의 비용, 이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상품 시장 및 노동 시장의 경쟁 압력과 예산상 제약, 각 주체의 세력관계,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한 사회 내에서 주체들의 세력관계 또는 세력균형관계,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정부 간 세력관계,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종류, 오픈슈업,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를 고용할 수 있다. 유니온슈업, 고용주의 자유로운 고용이 가능하나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클로즈드 슈업, 고용주는 노동조합 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에이전시 숍, 대리기관 숍, 노동조합이 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회비를 징수한다. 근로자들이 비조합원으로서 조합비 납부를 회피하는 반면 타 조합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향유하려는 심리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늘리게 됨으로써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프리퍼렌셜 숍, 우선숍 또는 특혜숍이라고도 하며 채용에 있어서 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단체 교섭에 의한 결과를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등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제도이다. 메인터넌스 숍,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전시노동위원회가 유니온숍을 주장하는 노동조합 측과 비조합주의를 주장하는 경영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협안으로 승인한 것이다. 조합원 자격유지 숍이라고도 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우나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체교섭이론, 힉스의 단체교섭이론, 단체교섭이론이란 힉스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개시되면 파업기간에 따라 노사 양측의 요구임금과 재임금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래프,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 측의 재임금을 파업기간의 함수로 설명한다. 노동조합 저한곡선은 파업기간이 길수록 타결에 동의하게 될 임금이 낮아지므로 우하향한다. 사용자 양보곡선은 파업기간이 길수록 손실비용 증가에 따라 타결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므로 우상향한다. 사용자 양보곡선과 노동조합 저한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곧 예상 파업기간에 해당한다. 단체교섭이론의 장점과 단점, 장점,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의 경제적 비용, 파업비용에 관한 타결점과 최종 타결 상태의 임금 수준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단점, 단체교섭 과정의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기보다는 사실상 교섭이 결렬된, 파업이 개시된 이후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단체교섭이론이라기보다 파업 시 상황 설명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임금의 경제가 있는 경우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이유. 고임금의 경제가 있는 경우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상에서 고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고임금의 경제가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고용의 감소가 적게 이루어진다. 고용의 감소가 적게 이루어지는 이유. 고임금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고임금의 지급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노동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노동 수요 곡선의 상방 이동은 노동 수요, 즉 고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 상승은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고임금의 경제로 고용이 증가하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고임금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고용의 감소가 적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드럭니 건국방,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대비 제4과목 노동시장론 총정리 끝. 수고하셨습니다.